자, 두 번째 가상 상황형 질문 유형은 조직과 개인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회사죠. 회사의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아닌 원치 않는 직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본인이 지원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은 직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조직의 입장이고요. 개인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게 개인의 이해겠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는 당신보다 나이 어린 선배 사원이 반말로 일을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여러분 조직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조직의 위계를 지켜주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조직의 바람이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한테 반말로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말을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여러분의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질문의 의도도 마찬가지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해라고 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바가 되겠고요. 개인의 이해라고 하면 개인이 원하는 바죠. 일을 계속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를 원할 것이고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개인의 이해고요. 이게 조직의 이해하고 상충되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론 경중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직의 이해를 수용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나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요구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합리적으로 좀 제시하겠다라는 식으로 덧붙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직의 이해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면접이니까 그냥 충성형 답변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이해를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되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 의견은 좀 피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완벽한 충성형 답변이 아니라 조금 현명한 답변으로서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답변의 키포인트에 맞춰서 답변을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먼저 답변을 할까요? 조직의 이해를 수용하는 답변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 훌륭한 답변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의견을 개진해 본 후에 상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불합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일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보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현명한 답변이 됩니다. 자,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상사가 시키는 심부름이면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경중을 가려서 제 업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잔심부름을 시킨다고 해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나 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들어드리는데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고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런데 그 개인 심부름이 회사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정도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 심부름으로 인해서 제가 회사 업무를 못하게 되면 회사에도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럼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이 어린 상사가 계속해서 반말로 업무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답변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위계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 지시를 반말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욕설 또는 인격적인 비하가 담긴 언어를 사용한다면 삼가해 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설이나 인격적인 비하가 담긴 언어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이런 조직 개인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다양한 문제들이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굿샘플들을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